그래서 이런 연세 드신 분들에서 천식 치료는 일반적인 젊은 사람과 똑같이 치료하지만 다른 동반 질환, 폐도 나쁠 수 있고 심장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하고 약을 사용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식 치료를 하는 것은 앞에 장석일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환경, 생활 속에서 내가 천식이 나빠지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담배를 끊고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원인 물질에 대한 매연이나 이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환경 관리는 생활 속에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기관지에 생기는 알레르기 염증하고 기관지 수축이 와서 오는 증상들은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면역 치료를 통해서 이 천식, 알레르기 체질을 바꾸는 치료를 하는데 대개 60세 이상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주로 이 약물 치료와 환경 관리를 통해서 천식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식 환자한테 쓰는 약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기관지에 생기는 알레르기 염증 때문에 기관지가 예민해지니까 이 기관지 알레르기 염증을 치료하는 약. 이 염증을 치료하는 약은 약을 쓰더라도 금방 증상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꾸준하게 치료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뇨약을 써서 정상되더라도 약을 계속 써서 치료를 하죠. 고혈압도 약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이 되지만 계속 고혈압 약을 먹어서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를 합니다. 천식도 알레르기 염증 약을 써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이런 염증이 다시 심해지지 않도록 증상이 없어도 유지하는 약이 염증 치료제고 질병을 조절하는 약. 그런데 기도가 수축이 와서 숨이 찬 거를 치료하는 약은 이제 증상 완화제라고 얘기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좁아진 기관지가 넓혀지게 해서 숨이 안 차게 금방금방 도와주는 약이 기관지 확장제고, 앞에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염증을 지속적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기도 수축이 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조절하는 약이 염증 치료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상이 있을 때는 기관지 확장제를 쓰지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염증 치료제는 규칙적으로 사용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에서 이 질병 조절제, 염증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써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이런 흡입하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게 되면은 오랫동안 많은 양을 쓰면은 상당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흡입하는 약은 그런 부작용을 거의 없이 쓸 수가 있어요. 단지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는 그런 부작용들은 일부 올 수 있지만 전신적으로 오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없이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을 조절할 수가 있는 약이 이 스테로이드 흡입제입니다. 그래서 써보셨겠지만 이런 세레타이드나 심비코트, 풀미코트, 플릭소타이드 이런 약들이 기관지의 염증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혹은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유지를 해야 되는 약이다 하는 거고요. 증상 완화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벤토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흡입하는 약인데 그렇게 되면 좁아진 기관지가 금방 넓혀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벤토린이나 베로텍이나 아트로벤트나 이런 약들이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줘서 숨쉬기 좋게 해주는 약인데 이런 약들은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염증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천식 치료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이 흡입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을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주사약 쓰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피부 연고를 바르든지 이렇게 쓰셨는데 천식 환자들은 병이 있는 곳이 어디죠? 기관지예요. 기관지는 우리가 숨을 쉬면은 공기가 코를 통해서 입을 거쳐서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로 가는데 통로에 있는 데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숨 쉴 때 그 공기 속에다가 약을 잘 섞어서 보내면은 병이 있는 대로 약이 바로 가죠. 그럼 어때요?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 순환을 통해서 병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흡입을 하면은 바로 병이 있는 대로 약이 가니까 효과가 빠르고 약을 많이 보내도 돼요. 왜냐하면은 몸에 다른 데 약이 별로 안 가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하지 않고 기관지에 높은 농도의 약을 보냄으로 해서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흡입제를 천식 환자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단 우리가 이 약을 흡입해 갖고 기관지까지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쉬는 공기에 잘 섞어야 되는데 그 박자를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흡입기 사용 방법은 처방만 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흡입기를 어떻게 잘 사용을 해서 병이 있는 기관지에 약을 보낼 거냐 하는 거를 잘 배우셔야 된다 하는 거죠. 요게 정리된 겁니다. 흡입제를 사용하면은 작용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은 적고 그 다음에 작용 장소는 직접 기관지로 가는데 반해서 이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주 가느다란 분말이 요 약 속에 장전이 돼 있어서 약을 흡입하면은 가는 분말이 공기 속에 섞여서 기관지로 가는 거를 건조 분말 흡입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워낙 기관지까지 가야 되니까 약의 분말이 굉장히 작아서 어떤 분들은 이 약이 안 나온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약이 다 느껴질 정도가 되면은 기관지까지 약이 가질 못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워낙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입에서 맛이 좀 나게 다른 성분을 섞거나 그러는데 이건 잘 지시대로만 사용하시면 약은 기관지로 잘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일정한 약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정량식 분무 흡입기라 그래요. 일정 양이 뿜어져 나온다 하는 건데 요건 어때요? 뿜을 때 박자를 맞춰서 잘 들이마셔야 약이 들어가는데 숨을 내쉴 때 누른다든지 아니면 눌러놓고 안 들이마신다든지 그러면 약은 입에 다 묻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박자를 맞춰서 잘 쓰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요런 미터드 도즈 이넬러라 그러는데 정량식 분무 흡입기는 먼저 이렇게 잘 흔듭니다. 예. 그리고 요게 아래쪽이 제대로 잡는 거예요. 가끔은 이 후레쉬 잡듯이 거꾸로 잡고 약 안 나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 살짝 물거나 약간 떼고서 숨을 내쉰 다음에 누르면서 들이마셔야 돼요. 그렇죠? 누르면서 동시에 마셔야 약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가끔씩 하면은 굉장히 괴상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입안에 막 밀어넣고 약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눌러보는데 사실은 이게 공기 흐름이 천천히 들어가야 밑에까지 가지 목 뒤에다 대고 하면은 목에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요 방법대로 잘 그렇게 하시고 이 모델이 멋있지 않습니까? 제 후배 교수고 지금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알레르기 내과 교수로 있습니다. 젊었을 때 출연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자를 가르쳐 드려도 진짜 못 맞추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런 스페이서라는 원통을 이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약을 미리 통 안에 뿌려 놓으면은 공기 속에 약이 떠 있어요.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들이마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박자를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스페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약국에서 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통 안에다가 약을 풍기고요. 풍긴 다음에 입에다 물고 그냥 편안하게 심호흡을 해서 약을 들이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이마시고 품고서 두어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더 품은 다음에 두세 번 들이마시면은 통 안에 있는 약들이 다 기관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요런 터브헬러라 그래서 요거는 나선형으로 된 통 안에 아주 미세한 분말 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돌렸다가 원위치하고 그냥 들이마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헬러라 그래서 세레타이드 같이 원판으로 둥그렇게 된 약들은 방아쇠만 장전하면은 약이 장전이 되고 마찬가지로 입에다 물고 깊게 세게 들이마시면은 약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장전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세게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으면은 들이마신 다음에 바로 내쉬는 것보다는 들이마시고 숨을 5초 내지 10초 정도 참으면은 기관지 안에까지 약이 가서 잘 이렇게 퍼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사용법에 대한 자료는 아마 강연 마치고서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할 테니까 그 자료를 보셔도 되고,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 교육 자료들이 또 올라 있으니까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해도 천식이란 병이 감기에 들거나 황사가 오거나 장마철이 되거나 그럼 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그냥 숨 찰 때 아까 그런 응급흡입제를 잠깐 흡입하고 지내실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응급실에까지 오거나 병원에 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에서 잘 판단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평소에는 일상활동을 다 하시던 분이 이 가만히 있는데도 숨차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해도 숨이 점점 차진다. 그 다음에 아까 숨 찰 때 응급으로 쓰는 응급흡입제를 사용하는데도 처음에는 그런 걸 쓰면은 6시간 효과가 있고 8시간 효과가 있고 했는데 그 효과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든지 그 약을 써도 효과가 없을 때,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기관지 확장제를 써도 효과가 없는 거는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급흡입제는 어때요? 기관지 염증은 치료하는 약이 아니죠. 기관지 수축은 근육만 풀어주는 약인데 그 약을 써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기관지가 많이 막혔거나 아니면은 안에 염증이 심해서 그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는 병원에 와서 그런 염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약을 주사를 맞든지 먹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천식 환자분들은 폐 기능을 병원에 갈 때마다 측정하거나 집에서 이런 원통으로 생긴 폐 기능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폐 기능 수치보다 많이 떨어져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호흡수가 30회 이상으로 분당 증가를 하거나 맥박수가 120회 이상 막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숨이 많이 차면은 처음에는 빨리 숨을 쉬지만 숨 쉬다 보면 우리 운동하면 근육이 지치듯이 숨 쉬는 근육도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숨을 잘 못 쉬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심하면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오시게 되고, 그러기 전에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다. 당첨된 분들은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숨이 찰 때는 감사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우선 똑바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아까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가라앉지 않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심해지고 앞에 이 말씀드렸던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응급실로 오시든지 병원으로 오셔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내가 집에서 천식이 어느 정도 나빠질 때까지 집에서 관리를 하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나빠졌을 때 응급 흡입제만으로 안 됐을 때 병원에 오기 전에 기관지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미리 좀 처방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약을 복용을 하면서 오면은 그 치료 효과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노인분들에서 생기는 천식 치료 방법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하고 똑같고 그 치료의 목표도 정상 생활을 하고 숨 안 차고 폐기능이 정상으로 되고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똑같다. 그렇지만 이제 심장이 안 좋다든지 다른 폐질환에 있다든지 이런 동반되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치료를 해야만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부터가 이 혼돈스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흡입기 같은 경우도 아침 저녁 12시간 간격으로 쓰십시오 했는데 아침에 잊어버렸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날 때 쓰십시오. 그래서 12시간 간격을 못 지키는 것보다 약을 거르는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쓰는 약은 시간 차이가 좀 나더라도 쓰고 또 아무래도 젊은 때보다는 면밀하게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쓰는 표 같은 걸 하나 만드셔서 쓸 때마다 체크를 하시면은 약을 규칙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담배를 천식을 치료하시면서도 태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배는 천식을 5배 더 잘 생기게 할 뿐더러 천식 치료의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염증 치료약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지고 또 담배 연기 자체만으로도 천식 증상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담배는 무조건 금연을 해야 되고 집안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피우시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집안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1시간 동안 강의를 앞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의 가스 냄새라든지 겨울철에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 이런 것들이 다 기관지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내 환경을 천식 친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식이란 병은 기관지에 생기는 병이고 이런 흡입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흡입제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집에서 갑자기 천식이 나빠졌을 때 어떻게 숨이 차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할 게 뭐냐? 아마도 전화 응급벨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돼서 전화로 상태를 상담해주고 필요하면 응급병원으로 이송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복지부랑 한국천식협회하고 같이 만들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아마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걸로 기대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할 때는 또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은 이런 제도가 결국 정부는 국민들, 환자들을 위한 명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결국 노인 천식의 어떤 예방 관리 시스템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실제로 노인 천식이 있을 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고요. 즉 증상이 약을 써서 좋아지더라도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천식 환자 교육을 한 번만 들으셔서는 제대로 못 하십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듣고 궁금한 건 또 질문하셔야 되고, 특히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악화 요인을 생활 중에 주의해야 되는데, 숨이 차기 때문에 폐 기능을 늘려야 되겠다고 겨울철에 스모그가 가득 찬 서울 도심을 찬 공기를 마시면서 새벽에 운동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더라도 천식이 나빠지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기가 최고의 적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를 하셔야 되고, 또 5년에 한 번씩은 폐렴 예방주사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기 사용법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아까 나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의 경과를 잘 알고 상황을 잘 알고 생활 패턴을 잘 아는 자신만의 천식 주치, 대학병원에 있는 유명한 의사가 좋은 주치의는 아닙니다. 자기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흡입기 잘 쓰는지 확인도 해주고 교육도 반복적으로 해주고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최고의 주치의입니다. 그런 분들을 꼭 한 분씩 두시고 자식의 천식을 관리하시면은 정상인과 같이 잘 치료받고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질환이니까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